자, 이번에는요, 우리 액티비티를 위한 플래그와 부가 데이터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액티비티를 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인텐트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를 넣어서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면 엑스트라 데이터, 그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부가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엑스트라 데이터라고 하는 걸 넣어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플래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부가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 이름 같은 문자열을 넣어서 키 값과 밸류 값을 넣어서 이렇게 전달을 했죠. 근데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문자열이라든가 스트링 타입이죠. 그 다음에 숫자라든가 뭐 이런 거 외에 객체를 넣어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객체를 넣어서 보내려면 어떤 방법으로 보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액티비티라고 하면 스택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스택 구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책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액티비티 스택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스택이라고 하는 건 자루처럼 생각을 하고 위에 입구가 딱 뚫려 있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새로운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면 그러면 그게 가장 앞쪽에 있으니까 화면에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액티비티가 또 뜨게 되면 이전에 실행되어 있던 거는 이 스택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던 게 없어져 버리면 그 이전 게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차례대로 이렇게 쌓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만든 화면 외에도 만약에 통화 앱이 있다라고 하면 통화 앱의 화면이 밑에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앱이 그 다음에 뜨고 여러분의 앱이 없어지면 통화 앱의 화면이 보이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순서대로 쌓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화면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액티비티가 이렇게 쌓였어요. 액티비티 스택이라고 하는 데다가 자, 그리고 두 번째 액티비티가 쌓였는데 자, 이 두 번째 액티비티가 하나 더 쌓였다라고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두 번째 액티비티 위에 쌓인 게 만약에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액티비티가 또 보이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싱글 탑이라고 하면 자, 두 번째 액티비티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쌓는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재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플래그라고 하고요. 일종의 옵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을 어디다 주냐? 인텐트라고 하는 거에다가 옵션 정보를 넣어줘요. 이렇게 플래그라고 하는 정보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인텐트를 시스템 쪽으로 보냈을 때 시스템이 해석하면서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해라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플래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요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할 수 있겠는데 먼저 싱글 탑과 클리어 탑이에요. 그래서 싱글 탑은 지금 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클리어 탑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있던 것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같이 한번 다시 볼 겁니다. 근데 어쨌든 싱글 탑이나 자, 이렇게 클리어 탑이라고 하는 플래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저기 set flags 또는 add flags 뭐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인텐트에다가 플래그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기 인텐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전달이 되는데 자, 만약에 얘기한 것처럼 자, 여기서 새로운 액티비티를 띄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 인텐트를 보내서 액티비티를 띄울 때는 자, 이렇게 원래 다른 액티비티에서 띄울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나중에 액티비티 외에 서비스처럼 화면이 없는 거에서 인텐트를 보내서 띄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 이렇게 띄우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게 있을 때 자, 싱글 탑이라고 하는 플래그를 주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걸 재사용한다 그러죠. 그러면 자, 우리가 onCreate라고 하는 건 나중에 볼 텐데 이 onCreate라고 하는 거는요. 이 액티비티가 새로 만들어질 때 호출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콜백 함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콜백 함수 또는 콜백 메소드라고 부르는 onCreate가 자, 재사용되는 경우, 액티비티가 재사용되는 경우에는 onCreate가 호출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전달받은 intent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onCreate 안에서 getIntent라고 하는 메소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재사용되는 경우에는 onCreate가 호출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콜백 함수를 만들어줬어요.
무슨 얘기냐? 자, 이쪽에서 전달되는 인텐트 객체가 있으면 onNewInten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메소드를 자, 재정의해서 자, override라고 하죠. 자, 재정의해서 정의를 해놓으면 자, 이 상황이 됐을 때 시스템은 자동으로 이 메소드를 호출해 줍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이 상황을 만들어서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코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때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죠. 어쨌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플래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자, 클리어 탑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시면 되죠. 자, 액티비티가 첫 번째 거 있고 두 번째 거 있고 또 다른 액티비티가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자, 첫 번째 게 있고 두 번째 게 있는데 두 번째 게 자, 없어지는 상태에서 자, 첫 번째 거 자, 이렇게 하나가 보이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클리어 탑을 하게 되면 그 위에 있던 중복되는 액티비티를 이렇게 싹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플래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no history라고 하면, 자, 여기에, 자, 요렇게 쌓여있던 게, 자, 요렇게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자, 요런 플래그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직접 한번 써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실제 이 플래그를 실무에서도 자주 쓰는 거는 클리어 탑과 싱글 탑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 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실제 같이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가 데이터라고 하는 거 있죠. 풋으로 넣고 get으로 뺀다라고 했고요. 풋이라고 해서 넣는 거를 보면 이름값, 키값을 넣고 그 다음에 실제 value 값을 넣었죠. 근데 value 값의 자료형이 즉 타입이 string, int, boolean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즉 primitive 타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값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각각의 primitive 타입에 따라서 get으로 뺄 때는 get string extra, get int extra, get boolean extra 이런 식으로 빼게 됩니다. 그래서 풋으로 넣고 어쨌든 get으로 뺀다. 근데 get extra가 아니라 get string extra라든가 get int extra로 뺀다라고 하는 정도 구분을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primitive 타입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타입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해서 객체를 만들었다고 보죠. 그러면 그 안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다고 보죠. 그러면 그 각각의 속성을 다 뽑아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코드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 몇 가지의 속성이 들어있던 상관없이 변수가 몇 개이든 상관없이 그대로 그 객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시리얼라이저블이 뭐죠? 그러니까 자바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객체 안에 있는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거나 또는 네트워크로 다른 데 보내고 싶을 때 그 안에 있는 데이터만 뽑아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전달할 수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어떤 객체의 타입이라든가 이런 정보까지 같이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좀 커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자, 그거를 자, 파슬러블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걸 권장합니다. 파슬러블은요, 우리가 객체 안에 보면 변수의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객체 안에 들어있는 변수들을 별도로 뽑아서 변수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시리얼라이저블 또는 파슬러블로 하면 객체 자체를 전달할 수 있다. 어떻게? 인텐트 안에 엑스트라 데이터로 넣어서 다른 액티비티나 다른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거를 일단 이해를 했다면 우리가 같이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프로젝트 창으로 돌아와서요. 자, 파일에 close project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 화면으로 와서요. 자, 스타트 누르고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에 my parselov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parselov을. 자, 얘기한 것처럼
자, 객체를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이자를 빼고 패키지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next 누르고요. next, 그 다음에 next, finish 눌러봅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두 개의 액티비티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만들어진 메인 액티비티는 그대로 두고 메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겠죠. 그리고 자, 메인 액티비티의 버튼을 눌렀을 때 메뉴 액티비티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먼저 만들 거예요. 그리고 자, 데이터를 전달할 때 인텐트 안에 넣어서 자, 데이터를 전달을 하는데 그 데이터 전달을 할 때 스트링이라든가 인티저라든가 불리언이라든가 이런 단순 자,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 아니고 객체를 넣어서 전달하는 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잠깐 있다가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자, 그 구조를 만들고요. 자, 처음에는 시리얼라이저블을 만들어서 전달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슬럽을 만들어서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